나와서 기다리는 걸로 하고요. 저는 부산대학교 도서관 기획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민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2015학년도에 책 읽는 대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막 세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진행하게 된 행사는 독서 낭독회 교수편이라고 해서 책 읽어주는 교수님 편이 진행이 될 거예요. 저희 청춘문답이라는 책으로 김준현 교수님이랑 같이 책을 쓰신 오아린 선배님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선배님이죠. 분이서 책을 읽어주실 거고요. 같이 이제 뭐 청춘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거를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독서 낭독회를 진행해 주실 김승현 교수님과 오아린 선배님을 여기로 모실게요. 인사를 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진행을 할게요. 보니까 한문학과 주시는 분 없네요.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책은 청춘문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별로 유명한 책은 아닙니다. 유명한 저자가 쓴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썼고, 책이 나온 지는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로 480일이 됐지만 언론의 주목은 기사 딱 한 번 나왔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에서 이 책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조금씩 진행하면은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이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과 또 어떤 면에서는 아픔들도 있고, 또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한문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한문은 외계어죠. 그죠? 저는 여기에 청춘할 때 춘자가 한자로 되어 있긴 한데, 이 춘자는 다 아니까 넘어가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인 경우는 굉장히 무슨 글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영어로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쫙 화면에 올려놓으면은 해석하느라고 이제 바빠가지고 이게 되지도 않는 해석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은 그런데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한문학을 전공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또 한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 온 지가 이제 13년쯤 돼갑니다. 그동안에 숱한 아이들이 이제 제 앞을 스쳐갔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4학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졸업하고 학교하고 전혀 거리를 둔 채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좀 가끔 들락거리면서 학교의 맛을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또 NG 세대라고 그러나요? 졸업하지 않은 세대들이죠. 그래서 오래오래 학교 옆에 있으면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이제 취직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1년이 지나고 또 좀 지나면서는 서운한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선생님들도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것이 이제 뭔가 이 반응이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면 되게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10여 년은 그렇게 서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애들이 못 알아주지? 정말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제가 다른 교수님한테 욕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몰랐죠. 물정 모르고 시험 기간이 되면 당연히 이제 이 시험 들어가야 되는데 좀 더 가르치겠다고 하다가 또 그 선생님이 시험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게 온 지 얼마 안 될 때거든요. 지금도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그 뒤로 이제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됐지만 그분에게 그랬어요. 뭐 그것도 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은 학사 일정이에요. 학사 일정을 딱 맞춰가지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때 끝내줘야지, 그거를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은 분명히 뒤에서는 저 선생님은 왜 시간도 못 지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점차 이제 가면서 이제 알았지만 알면서도 열심히 아이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어떤 경우는 내가 뭐 했지만 졸업하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은 어쨌든 1학기, 2학기가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강의 잘 보셔 똑같아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어떤 분은 그래도 조금 노력하시는 분은 매 학기마다 농담도 다른 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은 똑같은 농담도 매일 똑같이 해요. 제 수강을 들으시면 똑같이 하지 않으세요? 근데 웃음 포인트 웃어줘야 돼요. 안 웃어주면 안 되거든요. 선생님이 좀 화가 나요. 그러면은 아하, 이 원인은 나한테 있었다. 관성에 차서 가르쳐 왔던 것들을 이미 아이들은 파악하고 있었고 거기를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나마 꾸준한 인내심에서 나온 것이지 이거는 이 학생들의 잘못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문학을 저는 한시를 지도하는데요. 한시를 지도하면서 내가 해왔던 방식들이 과연 어땠는가. 그다음부터 교재를 없애버렸어요. 교재를 없애버리고 보통 이제 한시에 나오는 작품들 몇 개를 뽑아가지고 지도하고 말면 괜찮거든요. 그죠? 하루에 뭐 대여섯 수씩 딱 강의하고 나면 지쳐버리죠. 그럼 아이들도 많이 배운 듯한 느낌이 들고 선생님들도 많이 가르친 것 같고 한 학기 가면은 뭐 한 몇백 수 못해도 100수 배우기는 많이 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나도 안 남고 감동도 없고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지도하고 있는 게 농담꾼 한문학과는 어느 경우나 사실은 세상에서 크게 알아주지 않는 학과죠. 그래서 경영학과 수준인지 모르지만 요즘 외국 사람들이 한국 대학생한테 물어볼 때 다 물어본다면서요. 경영학과 학생이냐고. 한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다 경영학을 부전공을 하고 외국에 유학 나가도 거의 경영학을 전공하고 돌아오거든요. 경영학의 전성시대에 사실은요. 근데 인문학에서도 한문이라는 이제 약간 고리타분한 단어를 이루어지는 문학 세계를 다루는 이런 전공이 있어서 쉽지 아닌 거죠. 그래서 시를 많이 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내 삶과 닿는 그런 한문 한시 강의가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표현이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불임의 강의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강의가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강의 듣는 사람도 지치고 강의하는 사람도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하고 모험을 시작합니다. 원래 지치고 힘들 때 모험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도 여행을 떠날 때 보면은 정말 잘 나가고 힘들 때는 안 돼요. 안 되고 힘들고 지쳤을 때 여행을 떠나서 충전하러 간다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여 년 강의하고 나니까 저도 지치고 아이들도 지쳤습니다. 재수강하는 초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분명히 재수강하는 초는 F도 나가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시를 대폭 줄였어요. 한 2수 정도나 3수 하면은. 그리고 내 삶과 유관한 방식으로 읽어낼 수 있는 방식을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저자의 마음과 읽는 사람의 마음이 크로스돼서 일치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 없을까? 더 좋으면은 이 시를 읽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시.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도 아주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독서 치료하는 거죠. 문헌정보학과 계신 선생님께서 초창기 만들어 놓으셨고 그 뒤로도 지금 아마 여기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도서관에 붙어 이렇게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마음 치유하는 독서 치료기 목록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땄습니다. 그리고 시를 읽으면 과연 바로 치유될까? 치유될 것 같으세요? 그 자신 없죠. 그래서 그것도 한시인데 그래서 욕심을 냈어요. 한시 테라피 해가지고 한시로 공감하고 한시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나도 치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듣는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치유를 하려면은 고민거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되게 애를 썼습니다. 편하게 만들려고 하기도 했고. 근데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시행착오와 한두 가지의 좋은 어떤 고민이 나왔으면 그걸 모아가지고 문제는 이제 이걸 누가 치유해 주는가예요. 여러분들 이 대부분의 이 힐링 관련된 책들이라든가 강좌에 가면은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아주 멋있게 풀어놓죠. 심리학 하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청춘은 말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딱 이렇게 지시해 준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자기들도 젊었을 때 고민했을 것 같은데 뭐 20년 뒤에 나도 옛날에 그랬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왕년이란 말이에요. 왕년에 나도 이런 거 한가닥 했거든. 그거 버전이 나도 옛날에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 이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치유는 자가 치유예요. 스스로 자기의 아픈 점들을 들춰내고 그거를 직시하면서 그것을 조금씩 치유해 나갈 때 진짜 치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방과 한방의 차이를 얘기할 때 한방은 자생력을 키우는 거지만 양방은 밖에서 끊어내 버리잖아요.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시도 그렇고 우리 어떤 뭐 상처를 치유할 때는 반드시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한번 모험을 합니다. 작품은 적게 봤으니까 니들에게 이제 책임을 부여하겠다 해서 니들 스스로 한번 치유하는 말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자기 동료가 내세웠던 고민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민을 같은 학생들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일 위로가 될 때 여러분보다 나이가 지긋한 분이 위로해 주는 게 좋아요? 친구가 위로해 주는 게 좋아요? 친구가 좋죠. 그죠? 바로 옆에서 그래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쟤는 나하고 동년배인데 저렇게 똑똑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위로되는 부분들은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얘기해 주는 게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글쓰기 시켰어요. 같이 글을 써보자. 이 과정이 4년이 걸렸습니다. 봄, 가을을 4년이 걸렸고요. 그동안에 이제 수업을 2번 들었던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그냥 가버린 친구도 있고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책의 뒷부분에다가 같이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도 다 써줬는데요. 그 써줄 때 이 책을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민망해서 못 받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름만 들어가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안 받은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고맙습니다 하고 졸업했는데도 와서 반응한 친구도 있고 못 받은 친구는 제가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나씩 이렇게 다 치유해 주는 거고요. 중간에 저는 앵커 역할을 했어요. 앵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로? 그죠, 닻이죠. 닻을 내리면은 그 배가 정박하고 닻을 내리는 걸 통해서 그 주변에서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은 이 작업은 실패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앵커 역할을 하니까 오히려 스스로들이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풀어가더라고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생각도 못했던 고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었구나. 예컨대 오늘 얘기 드릴 건 아니지만 ROTC를 간 친구가 있어요. 고민이 많더라고요. 학생인지 군인인지. 내가 볼 땐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졸업하면 취직 금방 될 것 같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본인들도 무척 고민을 해요. 그리고 연애에 관한 고민,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 관한 고민, 또 나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하는 고민들, 무엇보다도 이제 취직과 관련한 고민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민들을 다 털어놔줬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돈해냈고, 그다음에 끝까지 끈기 있게 모든 작업들을 책임을 져줬던 5명의 친구들, 그 친구들까지 해서 제가 6이 이 책의 저자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나가는 과정은 무척 힘겨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과정에 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그 딸이 둘인데요. 둘 다 대학을 들어가는데 늘 부딪혀요. 아빠가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생이라서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옴쭉달쭉을 못해요. 뭐 거짓말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딪히는 지점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하고 만나는 과정은 아빠지 선생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사 출신의 부모가 아이하고 가장 많대요. 아이가 바라는 건 엄마하고 아빠인데 집에 가서도 이제 선생님 노릇을 하거든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뭐 제 동서 집안이 그래요. 잘 나가는 집인데도 싸우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도 반성을 했어요. 아이에게 선생으로 대하면 안 되고 아이와 만나는 작업들은 정말 엄마와 아빠로 만나야 되고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으로서 만나는 과정은 사실 강의실에서 이 두 가지의 중첩이 되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들 가운데 분명히 내 아이도 있을 것이고 내 아이에게 얘기해 주는 거라면은 당연히 이 학생들에게 얘기해 줄 때 더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통으로 들어갈 땐 또 남다른 애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3, 4년 사이에 이 책을 사실은 끝까지 오는 동안에 가지고 왔던 나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책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재미없는 한시를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의 고민들을 풀어내줄까. 아마 들어보시면은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처음에 이 책을 이제 원고를 가지고 몇 군데 출판사에다가 넣었어요. 다 딱지 맞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한시 가지고 무슨 상담을 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어디 한 군데다가 들이밀었더니만은 곧장 답이 왔어요. 그리고 사장하고 편집자가 부산까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면서 조건이 뭐냐면은 작가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랬구나. 같이 작업을 했던 아이들은 학생이 아니라 작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을 맛있게 사줬어요. 사주고 우리 학생들한테 저자, 작가로서 딱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이제 머리가 두들겨 맞은 것처럼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이미 이 친구들은 스스로를 성장시킨 친구들이었는데 여전히 그냥 내가 그냥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을 해야겠구나. 이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 작업을 통해서 스스로를 많이 바꿔나갔고 아이들도 아마 바꿔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옆에 와 있는 친구는 졸업을 했어요. 졸업했는데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취직이 안 되겠죠. 미안하긴 한데 흔쾌히 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여러분보다 조금 더 선배인데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PPT는 제가 작업한 게 아니고 또 서울에서 이 직장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직장을 갖고 있어요. IT 계통의 SNS 뭐에 관련한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작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걸 일단 학번들이 대충 04학번, 07학번, 10학번까지 이렇게 이 친구들 중에서 살아남은 친구들이 작업을 같이 해주고 처음에는 다들 이게 가능할까? 책이 나오는 순간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나온 뒤에도 이것이 세상에 얼마나 알려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후자의 고민은 사라졌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알 사람 알아주리라. 고맙게도 어쨌든 간에 이 도서관에서 기회를 줘가지고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러려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하려고 아마 한 4, 5년 동안 아이들이 기다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문이 길었는데요. 이게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순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책에 실려있는 고민들을 순간순간 얘기해주고요. 책의 컨셉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 고민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해주는 말인데요. 친구가 해주는 말은 제가 읽지 않고 여기 있는 오아림 선배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시는 제가 같이 읽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고민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분명히 같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혹시 장거리 연애하는 분 계세요? 네, 조금 이따 읽어주시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혹시 여기 보면은 고민거리가 지금 준비된 거는 제가 8개를 했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6개 정도로 하려고 해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 아마 고민거리가 있으면 주저없이 읽으시면 돼요. 아마 다 비슷비슷한 고민들 속에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처음 들어왔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떠세요?
멋진 캠퍼스 커플을 만난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설의 학점을 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이 지성미 넘치는 대학 강의를 한번 듣고 그리고 나서 아주 이게 축제와 같은 늘 행사를 참여하고 우아하게 지나갈 때는 원빈 같은 선배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해리 같은 귀여운 후배가 있어가지고 같이 재밌게 지내고, 그러다가 뭐 가끔은 이제 뭐 놀기도 하고 또 자기 이제 몸도 스타일도 멋있게 갖고 가리라고 늘 꿈꾸고 들어오죠. 그렇죠. 대학 생활은 그러리라고 우리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은 하지만 어떠죠? 현실 앞에 이제 무너져 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요. 무너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거기 보세요. 보시면은 가장 큰 게 고민들이 취업이죠. 취업 준비로 바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록금을 벌어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이 가난해요. 그래서 시급이 얼마 안 되는데 불구하고 학교 앞에서 알바를 해서 생활을 하죠. 아무리 부모님들이 장학금으로 버는 게 훨씬 큰 알바다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이 갈구가 있죠. 엄마 아빠 몰래 쓸 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비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뜻밖에도 대학에서 정말 훌륭한 강의가 진행됐다고 생각했는데 전공과 관련해서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이 되면서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시험 문제들, 그 다음에는 훈남 훈녀가 그득하리라고 했던 캠퍼스에 흔하디 흔한 남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떤 허망함들, 그다음에 이제 수업과 알바가 쳇바퀴로 돌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죠. 알바를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 마지막 두 번째 보면은 술로만 채워지는. 저도 사실은 술을 잘 못하는다면은 왜 술을 먹어야 되는지 다양하게 하지 못하는 어떤 뭔가 천편일률적인 대학 문화 같은 것. 마지막에 절대 주어지지 않는 CC의 꿈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만의 고민이 아니고 사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던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같이 공부했던 아이들과 굉장히 설득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을 것도 사주고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셰프를 정해가지고 수업 결석하는 아이들한테 밥을 해오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재료비는 줘요. 살짝 몰래 줍니다. 주는데 지난 학기만 해도 두 가지 셰프가 있었어요. 하나는 샌드위치도 애들이 해오고요. 한 번에는 뭘 해왔죠? 초밥도 해오고요. 주문도 들어와요. 그러면은 또 만들어 온 아이들은 한 번도 결석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 네 가지로 좀 고민했습니다. 넘겨볼까요? 첫 번째 고민이 바로 이제 그토록 아름다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관한 건데 네 가지 아까 있잖아요. 사랑과 연애, 관계, 인간관계, 그 다음에 나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 마지막에 취업에 관한 세상을 나아가는 거죠. 이 네 가지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1순위로 놓을까라고 고민해봤는데 그래도 사랑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의 첫 번째 고민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각 챕터마다 무슨 고민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눈으로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첫 번째는 그 장거리 연애 중인 우리 이대로 멀어질까 겁이 나요. 두 번째는 헤어진 지 한 달인데 벌써 그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렸대요. 나 이 친구를 알아요. 근데 금세 또 딴 친구를 사귀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버림받고 지금 이제 대학원 들어왔다가 또 포기하고 지금 어디 사상에서 지금은 제네시스 몰고 다녀요. 그래서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상실의 아픔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하는 생각에 기운이 빠질 때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고백 한번 못한 채 헤어진 첫사랑의 마음이 아려울 때 또 이별을 아프지 않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요즘 힘들죠.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짝사랑에 애태우는 내 모습이 안타까울 때 또 익숙한 뒤에 오는 권태, 또 조금은 여유도 없는 생활이라서 나에게 사랑은 사치가 아닐까라는 이런 고민들.
공감하세요? 비슷비슷하죠. 거기에 이제 그 답은 이제 우리가 답을 냈던 것들 키워드를 뽑은 거예요. 어거지로 만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 선배들이 썼던 글들에서 키워드만 뽑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의 글이 아니고요. 계속 돌렸어요. 다듬고 자기 고민 집어넣고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장거리 연애 중. 아까 장거리 연애 중 얘기했었죠. 자, 한번 이야기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장거리 연애 중. 이대로 멀어질까 겁이 나요. 고민하듯이 얘기해. 처음엔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기에 매일같이 만났지만 직장을 찾아 멀리 떠난 그녀와 이제 고작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한다. 그나마 가끔 만날 때도 그녀는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뿐이었다. 사는 것도 서로 멀어지느라 학생인 나로서는 그녀의 직장 생활을 전부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그녀의 표정을 받아주다가도 화가 날 때가 종종 있었고 그녀 역시 장거리 연애가 힘겨워 보였다. 그러다 보니 점점 다투는 날이 늘어가기는 한다. 요 고민을 털어놨던 친구는 헤어졌어요. 실제로 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를 같이 읽고 한번 생각을 반수해 볼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뽑았던 시는 이옥봉이라는 여주시의 규정이라는 시인데요. 여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로 좀 바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약속해놓고 오기는 어이 더디신가 뜰하게 매화가 시들어지려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무끝 까치 소리에 헛걸망정 거울 속에 눈썹을 그려요. 흔히 이 시는 규방 여인의 감성을 그렸다고 해서 나약한 여인의 모습을 그렸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어떻게 읽었냐 하면은 기다림이 주는 어떤 기쁨이랄까 설렘이랄까 이런 부분을 사실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같이 읽진 않고 한문 부분을 제가 혼자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유약래 하만 정매 욕사시 홀문 지상작 허화 경중리. 마지막에 네 번째 구절에 허화 경중리에 허자가 아주 중요한 글자예요. 빌 허자거든요. 비다는 것은 헛것이다 또는 허황되다 잘못이다 알아요. 근데 잘못인 줄 알아요. 이거 분명히 내가 오해한 것 줄 알아요. 알면서도 눈썹을 그리는 거죠. 거울 속에 눈썹을 그린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한번 목소리를 달리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분 만에 읽을 때네요. 의도치 않게 미취업됐다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저도 같이 고민을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이 원고를 읽는 것은 이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도보다는 함께 같은 친구로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렘이 있어 행복한 기다림. 눈을 감고 계세요. 사랑하는 이를 자주 보지 못하는 마음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 간절한 마음이 너무도 예쁘네요.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들 하죠. 대략 2년이 지나면 남녀 사이의 두근거림이나 설렘이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을 넘기고 5년간 연애를 해온 두 사람이 대단하네요. 오랜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마음이 견고해졌으리라 생각하는데 웬걸 이번에야말로 정말 강적이 나타난 셈이군요. 연애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닥쳐오는 사랑의 위기에 다투기도 하고 이를 계기로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기도 하지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은 진심일지라도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싸주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동안 여자친구와의 추억들을 충실히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고민이 더욱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억울할지도 모르겠네요. 좋아하는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전달 과정이 조금 길고 복잡해진 것 뿐이니까요. 아마 그녀도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전과 다를 바 없이 서로를 좋아하고 생각하는데 왜 싸우게 되는 거지? 남자친구는 변함없이 날 바라봐 주는데 왜 나는 서운한 거지? 사실 여기의 핵심은 당신과 그녀가 새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장거리 연애라는 긴 트랙을 앞에 두고 출발점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래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를 하듯 초반부터 속도를 내면 분명 실패하겠지요. 지금 당신과 그녀는 서로 어긋난 속도를 먼저 맞춰야 할 때가 아닐까요? 보고 싶을 때면 늘 만날 수 있었던 예전처럼 그대로 행동한다면 그녀의 기대를 채울 수 없을 거니까요.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마음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인의 마음의 시를 보면 기다림의 시간을 달관하고 자신을 더욱 가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시간이 헛것이 될지언정 말이죠. 기다림을 오히려 즐겁게 여기며 순간의 설렘을 즐기는 그 재치가 보이지 않나요? 자신을 더욱 가꾸면서 상대를 만날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저도 장거리 연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그를 만나러 서울행에 버스에 오르는 그 순간에 설렘과 즐거움만으로도 2주 정도는 거뜬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를 행복하게 했던 건 만남보다 기다림의 설렘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사막여우도 이렇게 말했죠.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렇게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눈 뜨세요. 때 아닌 동화구연 죄송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나오는 어린 왕자 얘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사실 이게 기다림이 주는 어떤 설렘을 사실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건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같이 만들어내는 여기에서 사실은 제가 기적을 많이 느낍니다. 기적이 다르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기적. 두 번째 에피소드를 들어갈게요. 사랑에 관한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기운이 빠질 때 우리 이거는 여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그냥 하세요. 괜찮습니다. 지적당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자발적으로 아니면 남학생이 괜찮습니다. 거꾸로도 괜찮아요. 나는 왜 여자친구 용감하게 보이세요? 예, 잘 보입니다. 읽어보시죠. 나는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하는 생각에 기운이 빠질 때 요즘 들어 거울을 자주 보게 된다. 대학 가면 생긴다는 애인이 왜 나는 없지? 외모 때문이라고 하기엔 쟤들이 나보다 나은 것도 없어 보이는데 메신저 프로필에 커플 사진을 올리는 친구들 때문에 배가 더 아파. 길을 가다 안 어울리는 커플을 보면 저럴 바에 혼자 있는 게 낫겠다 싶지만 주말이면 나 혼자 방구석에 있는 게 처량하단 말이지. 이렇게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대학생활이 끝나는 거 아니겠지? 아, 무섭다.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라디오 방송
정포라고 하는 분의 시인데요. 이건 이제 고려 후기 때 시입니다. 저마다 때가 있네라는 시인데요. 원래 원제목은 우제라는 제목인데요. 우연히 짓는다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낭송을 해드리고 중간에 이제 시귀 가운데 아주 좋은 부분만 기억해둘 만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낳고 땅이 이루어주는데 어찌 사사로운 마음이 있으랴. 크든 작든 곱든 밉든 빠뜨리지 않았다오. 매화가 일찍 피든 살구가 늦게 피든 그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지니 국화가 가을에 피고 난초가 봄에 꽃 피우는 건 저마다 때가 있는 것이라. 시가 예쁘죠? 그죠? 번역을 잘해서 그래요. 이 가운데 이 마지막 네 번째 구절인데 일단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천지 생성 기유사 부류 거세 여연치 조매 지부 군 휴괴 추국 춘난 자유시. 맨 마지막 구절 보면은 추국 춘난 가을의 국화 춘난 봄에 꽃을 피우는 난초 자유시 자는 저마다 라는 뜻입니다. 요시 때가 있다래. 우리는 살면서 내가 봄꽃인지 겨울꽃인지 잘 모르죠. 그냥 봄이면 나도 꽃 피워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생각이 기발한 것 같아요. 스스로 내가 여름꽃인지 요즘은 제 철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오늘도 아까 같이 오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개나리도 피고 요즘에는 목련도 피고 희한해요 지금. 때가 요즘 그걸 철부지라고 하죠. 때를 알지 못하는 게 철부지인데요. 때가 있는 내가 봄인지 겨울인지 가을인지 이를 알아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참 큰일이죠. 이 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 고민을 풀어주는 우리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 때가 있는 것이라오라는 제일 마지막 구절이 저도 좀 와닿았는데 이렇게 좀 이 한시를 선생님께서 되게 맛깔나게 다시 번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곳에 있던 한국 번역문을 다시 이렇게 출처한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다시 해주셨는데 아까 포인트 집으셨나요? 아까 되게 시가 부드럽다고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싸우지 않기로 했는데. 자, 우선 말해둘게요. 당신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 그 친구보다 내가 훨씬 나은데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당신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도 있어요. 이제 거울은 좀 집어넣을게요.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사람에게는 저마다 기운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랑할 때는 이 기운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연애를 하기에 충만한 기운, 요즘 말로 오로라가 중요한데요. 이 연애 충만한 기운은 다시 말하면 오픈마인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연애란 건 달콤한 상호작용 같은 거잖아요. 당신의 기운을 나눠주고 상대방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 말이에요. 서로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품어줄 수 있어야 하죠. 혹시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저 혼자 너무 외롭다, 유아인 같은 남자 어디 없나? 라고 하는 건 아닌지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하면서 시야를 너무 좁게 설정해 두거나 또는 높은 이상만을 꿈꾸고 있지 않은가요? 이제 갓 20살을 넘겼을 당신이 얼마만큼 아름다운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조금 더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틈틈이 동아리나 스터디 같은 곳에 가입해보세요. 막연히 난 이런 타입이 좋더라 라고 하며 환상을 품기보다는 다양한 사람과 마주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접해보고 내게 맞는 사람은 어떤 타입인지 정확히 파악해보면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도 생기기 때문이죠. 소개팅이나 미팅 자리에서 당신의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지도 몰라요. 한때
ASKY라는 안 생겨요라는 유행어가 있었죠. 하지만 생기는 시기가 다를 뿐 그 시간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꽃 피울 계절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저마다 때가 있네에는 꽤 오래전에 지어진 시인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화, 살구꽃, 국화, 난초 등은 모두 자신의 아름다움을 꽃피기 위해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각자의 시기가 다를 뿐 준비되어 있다면 당신은 절대 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활짝 피어날 그 계절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그 계절을 앞당길 수 있는 것도 바로 당신입니다. 스스로 꽉 채우고 난 후에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만남이 찾아올 거니까요. 글이 좋죠. 이게 다 여러분들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글을 쓴 내용들은 제가 거의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껏 해주고 교정 좀 봐줬을까요? 근데 교정도 잘 안 보고요. 돌려보도록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 있으시죠? 이시영 박사님인가? 제가 그분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7순이 넘은 나이에도 아주 좋은 글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출판사 그 책을 내신 분한테서. 그분이 다 쓰는 게 아니래요. 많은 경우가. 아이디어는 있으시죠. 특히나 정신과 수많은 사람이 고민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정말입니까? 그러니까는 정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는 아니라 믿어요. 좋은 글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자기들의 고민을 직접 이런 글귀로 쓴다는 것은 쉽진 않은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나이에서 가능해요. 70세 어떤 정신과의 대가가 된 분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정말로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은 뺐어요. 하는 동안에 너무 이상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뺐는데 그러다 보니까 9개밖에 안 돼. 9개만 저희가 뽑았는데요. 다음에 할 거는 생각보다 저는 여러분의 나이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하다못해 애완동물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게 국문과 출신 친구였어요. 그 고민을 털어놨던 친구, 제 기억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고양이에 대해서 분명히 밥은 내가 주는데 엄마만 따른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랑을 베풀긴 하는데 분명히 상대는 받아들이지 않는 뭔가 이것에 대한 어떤 이 아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 친구를 좋아하고 이 친구에게 애정을 베푸는데 상대를 보니까는 딴 데만 바라보고 있는 거 많이 경험을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들도 제가 눈물 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 제목을 잡은 다음에 만들었던 그 소제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정을 느끼지 못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하고 관계가 어머니가 안 계시든지 그랬던 것 같죠. 아버지 그 이름만으로 힘이 되는 이 친구의 아버지는 병원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1년에 몇십 일을 병원에서 수발을 들어야 됐기 때문에 어떤 착한 남학생의 글이었었습니다. 사춘기 동생이 짜증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늙어가는 아버지의 주름이 문득 눈에 들어올 때 사람에 대한 미움이 깊어져 갈 때 또 갈등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할까 이 어느 편을 들기도 좀 힘든 상황 그 다음에 속으로는 싫으면서 겉으로는 좋은 척 연기하는 것이 보여요. 미치겠죠. 그 다음에 어디선가 들려온 뒷담화로 인해서 내가 배신감을 느꼈을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친구로부터 외면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있죠. 그 다음에 내 어려움 처지를 몰라주는 친구가 야속할 때 야 너 좀 내 그래서 근데 분명히 나는 안 되는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오늘 뭐야 그러는데 나는 안 돼요. 알바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모르는 친구들은 안 온다고 서운해하고 그러죠.
그다음에 가슴에 친구를 묶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는 나를 보면서 친구가 먼저 간 것 같아요. 저 작품으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문득 생각날 때,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이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애완 고양이에 대해서 꼽아보고 이야기를 많이 써냈던 부분이 13종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보다도 관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우리가 뽑은 글은 속으로 식으면서 그다음에 좋은 척 연기하는 모습이 보일 때라는 부분. 혹시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세요? 지적당하면 안 좋고요. 한번 누가 읽어보시죠. 이게 소통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가 여기서는 하나만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분 한번 주실래요? 용기 있게 한번. 고개를 드세요. 자, 예, 한번 해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속으로 싫으면서 겉으론 좋은 척 연기하는 것이 보일 때,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자신이 오히려 힘들어서 웬만하면 좋은 관계로 지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으로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한다. 언젠가부터